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쩌면 하는 짓이 매번 이 모양 이 꼬라지일까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내란수계와 그 일당들이 이제와 자신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피해보려고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도 충암파로 불리는 핵심 멤버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간의 진실 공방인데요. 내란수계 윤석열의 밥꾸라지 전략에 독박을 쓰게 생긴 김 전 장관이 반기를 들면서 점입가경의 니탓내탓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측이 계엄 포고령 1호를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뺏긴 실수라고 역대급 코미디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부하 탓으로 책임을 떠넘긴 거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16일 김 전 장관 측이 잘못 작성된 게 아니고 당연히 윤석열이 검토한 내용이라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누가 봐도 윤석열이 내란죄 감경을 위해 벌이는 떠넘기기식 나만 살고 보자는 주장인데요. 참 못 볼 꼴인 겁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등 정치활동을 일절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을 담은 포고령 1호.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상권이 있던 군사정권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와 문구가 잘못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잘못 적은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측은 김 전 장관 실수라고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겼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실수가 아니라며 윤석열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포고령을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도 두 사람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윤석열 측은 김 전 장관이 써온 걸 몇 자 수정한 거라고 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이 전체를 검토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국회 권능을 매개로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정치활동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현 장관께서 이제 직접 초안을 작성하셨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습니다. 계엄 포고령 1호만으로도 헌법 위반을 입증하는 건 충분하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헌법은 아무리 계엄이라 해도 대통령에게 국회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2.3 내란 사태 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을 시작으로 조지호, 김봉석, 여인영 등 구속 기소된 피의자들 재판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하는데요. 법원에서 나올 증언에 따라 내란수계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래서였을 겁니다. 자기 살자고 그 친했던 충암파 1년 선배 김용현을 배신한 이유가 말이죠. 이런 가운데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리인이 이날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황당한 주장을 늘어놨는데요. 중국과 북한이 그 배후라는 주장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그간 퍼뜨렸던 음모론과 판박이었는데요. 대체 재판을 왜 하는지 싶었습니다. 또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말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드라마 볼 시간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방송을 한 건 국회의원들에게 해제 의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통보해 준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새롭게 변호인단에 합류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헌재가 능력도 정보도 없다는 식의 발언도 했는데요. 국가비상 사태인지와 해결을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는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이 발언은 새롭게 윤석열 대리인단에 합류한 전직 헌법재판관의 입에서 나왔는데요. 헌재를 자극하는 발언까지 마구 해댄 거죠.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나온 윤석열 대리인단은 2시간 가까이 부정선거 수사가 필요하다거나 민주당이 독재했다는 등 쟁점과 관계없는 주장을 폈는데요. 급기야 재판부가 말을 끊고 자리에 앉으라고 제지까지 했습니다. 이런 엉뚱하고 황당한 변론이 재판을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들었는데요. 윤석열 변호인들의 전략이 뭔지 궁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던 게 아니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시작했는데요.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도 실제로는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을 막으려 했던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이 뭐냐고 여러 차례 캐물으며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또 비상계엄이 경고성 조치였다는 윤석열 측 주장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무장군인을 투입했는지 밝혀달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 직답을 하지 못한 윤석열 측은 추가 보충 서류나 답변서로 보충 설명하겠다고 애둘러 설명했습니다. 도대체 국회나 지방의회의 반국가적인 활동이라는 게 뭐냐 막으려고 했던 그거를 밝혀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쓰셔서 그럼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네. 그러면 추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서나 답변서에 예. 보충 설명으로. 윤석열 대리인단은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황당한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이 진짜 독재를 하려 했다면 사람들 몰래 계엄을 했을 거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이들의 어이없는 답변에 이들이 계엄이 무엇인지는 알기는 할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말을 그들만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직접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수많은 증언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매수 의혹만 제기했는데요. 군부 쿠데타처럼 그랬으면은 대통령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국회 단전 단수를 하고 어두워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제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하도 모르게 하고 너무 그분들의 그저 진술이 일치되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이런 진술에 대해서 어떠한 뭐 반대급부라든지 뭐 연금 군인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연금이 사라지는 거라 그러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이미 그 전쟁은 2014년에 크리미아를 반도를 점령했을 때부터 그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을 이용해서 신문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주장이 2시간 가까이 이어지자 재판부가 결국 변론을 제지했습니다. 오죽하면 윤석열이 꼽아놓은 정영식 재판관까지 이럴까 싶은 거죠. 재판부는 2월 6일과 11일, 13일에 6차, 7차, 8차 변론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측이 체포 상황에서 이틀 간격으로 재판을 받는 건 힘들다며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짐작해보면 이들은 이미 패소할 거라는 걸 알면서 시간 끌기에 주력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엉성한 변론이 있을까 싶은 거죠. 하기사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패소가 자명한데요. 어떤 변호사가 와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청구인 측에서 소추 사실의 요지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헌법 전문에서 불이한간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5.16 군사 쿠데타를 불이한 것으로 규정해 헌법 정신에서 탄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권제민의 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것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위헌위법적으로 국민 위에서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수호의 파수꾼 헌법재판관님, 2024년 12월 3일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였습니다. 국민들은 늘 그렇듯이 출근을 서두르고 있었고 그날 아침 뉴스 헤드라인은 명태균 핸드폰 행방 논란이었습니다. 세계 방산 매출 100대 기업에 우리 기업 4곳이 포함됐고 대한민국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관련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뉴스는 있었지만 휴전선 전방은 조용했고 어떤 국민들도 군사적 위협을 느끼지 않은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 재판관님들도 보셨듯이 그날의 밤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수많은 국민들은 설마 가짜 뉴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던 계엄 선포는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긴급 담화문에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이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 같다.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이 궤변을 누가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누가 봐도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대한민국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고 대한민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의 국격은 실추되었고 경제의 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은 한 달 넘게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상계엄이라는 독재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후에도 피청구인은 망상에 근거한 자신의 경거망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에 응하지도 않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막무가내로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뿌리채 부정하는 것입니다. 소추위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 탄핵심판은 이런 사람을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자리로 다시 복귀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그 결론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너무도 자명합니다만 피청구인의 폭거로 빚어진 국가적 혼란 상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하므로 신속한 심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헌법수호 최고의 보루이신 헌법재판관님,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비상계엄을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온 국민들께서 국회 본청까지 쳐들어온 계엄군을 막아서고 장갑차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본청 출입을 도왔습니다. 이처럼 국민들께서 골든타임을 확보해 주신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한국 현대사를 치열하게 살아내신 우리 선조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합작품입니다. 이토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전 세계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피청구인의 독재 기도를 막아낼 수 있었고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헌법을 유린했습니다.